지금 제가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수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통하는 수업. 수업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네요. 이 화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분반 수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선생님들께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놀이 수업이 아니고요. 아이들하고 분반을 진행하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생님들께 이게 너무 산만해 보이는데 이게 수업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책상을 안 쓰고 책도 안 쓰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아까 방금 정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아이들의 눈높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쩌다가 이 길높이의 박경환이라는 형제는 아이들하고 책상을 치우고 볼풀공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네, 죄송합니다. 잠깐 왔네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지를 박경환 형제가 어떠한 고민 끝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지를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여기 안에서 수업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어요. 수업을 이루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시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소통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경환 형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서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업의 요소들을 고민해서 제가 이번에 서서 수업을 해보자. 이번에 볼풀공을 들고 수업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혹시 이걸 말해주실 분 계실까요? 수업에는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수업을 만든 것 같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 사진 한번 잘 봐주시면 이 사진에는 수업의 준비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거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수업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정재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먼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요소, 아이들, 학생들. 이 아이들과 학생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그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래서 나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함께 융합을 하고 새로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수업을 만드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나가볼게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학생들의 눈높이를 한번 알아보고 나와 학생들의 차이점 한번 찾아봐서 그 중화점을 찾아보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교회에서도 아까처럼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의 직업은 강사이고요. 왼쪽 위에 보이는 거에선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아래는 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주제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강의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고민하면서 또 이 수업을 했는지 거기서 얻은 팁들도 함께 이 수업 나누고자 하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아이들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잠깐 한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아이들이란 무엇이다. 요즘 아이들이란 땡땡땡하다. 여기 아이들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맡고 계시는 세대가 초등학생이거나 유치부면 그 아동 맞춰서 생각해 주셔도 되고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에 맞춰서 요즘 아이들은 요즘들이란 이런 존재야. 이런 애들이야. 한번 이것을 고민해 봐 주시겠습니다. 한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요즘 아이들이란 이런 애들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란 좀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커피 기프티콘이 또 가까워질 수 있는. 네, 이 이천교의 안은선 자매님,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천교의 안은선 자매님이십니다. 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 같아요. 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자매님. 자신의 네,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이 혹시 네. 버릇없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표현을 아니요. 잘함에 가까울까요? 표현을 잘해요.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자매님?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유치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제가 뭐 찬양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아, 그 안 마음들을 하고 그냥 그대로,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군요. 그대로 드러내고, 뭐 하고 음,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안 하고 싶을 네. 때는 그냥, 네, 안 그럼 하는. 예전에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요? 예전에 유치부의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요? 아, 예전의 아이들? 아니, 뭐 그냥 쭈뼛쭈뼛 따라 음, 하려고 하고 뭐 네. 그런 거기에서 것 같아요. 대놓고 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기의 표현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수동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네.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음, 이야기들을 해.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동적이지 않다는.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자, 혹시 또 있으실까요? 자, 방금 이천교의 안은서 자매님이었고요. 안은서 자매님 혹시 또 요즘 아이들은 이렇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 네. 일산교회 김대호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산교회 김대호 선생님. 에이, 음성어 해제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산교회 김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생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왜 생각이 그렇게 다양, 생각하실까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 가지 예전에는 성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자기만의 색깔을 표출할 수 있는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갇혀 지내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저희 아이들, 분반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격을 더욱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성적이고,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외향적이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개성적이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지금 표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그러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제 모임에서도 이제 일산 모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일학교는 오프라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선 일산교회 김대호 형제님이었고요. 여기 형제님의 말을 빌어서 얘기해 보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성향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코로나로 만나지도 못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들으시면서 대부분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의한 아이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의한 아이들이란 한번 먼저 좀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네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발표해 보실 분 계실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지. 자, 요즘 초등학생들이 여기 제가 4마디를 넣어놨거든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요즘 초등학생들? 혹시 손 들고 발표해 보실 분 계실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이 말 4마디를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의 기질과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말은 왜요입니다. 왜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얘들아 이리 좀 와볼래? 왜요? 얘들아 이 책상 좀 치워볼까? 왜요? 얘들아 여기 좀 보자. 왜요? 얘들아 이거 먹어볼래? 왜요? 모든 게 왜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몸에 좋거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아. 왜요? 입니다. 혹시 이 왜요를 말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왜요를 계속 얘기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물론 초등학교 한 1, 2학년 친구들이 하는 왜요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한참 왜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때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넘어가는데 왜요를 자꾸 반복한다. 거기에 대한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왜요? 존댓말일까요? 반말일까요? 존댓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사람에게 할까요? 높은 사람에게 할까요?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어졌을 때 왜라고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일을 주어졌을 때 왜라고 생각할까요? 부정적인. 높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부정적인 걸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계급이 아래에 있는,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부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초등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참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강해지는 나이대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재미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고 어른들이 하는 것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문적으로 나오는 말이 왜요? 하기 싫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김대원 선생님과 안은선 선생님의 말씀이 합쳐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아주 확실하고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그 당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나오는 말 왜요가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정리해봤을 때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그 자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윗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몰라요입니다. 자, 이 몰라요. 정말 첫 번째 단순한 의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정말 몰라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을 배우지 않은 친구한테 1 더하기 1이 뭘까? 몰라요. 이것은 정말 지식적인 게 몰라서인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몰라요에 담겨진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이 아이들은 언제 몰라요를 할까요? 네, 이진숙 선생님께서 손 드셨네요. 자,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하기 귀찮아서. 정답입니다. 방금 길이롭게 이진숙 선생님이신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진숙 자매님께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귀찮아요. 나의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기가 귀찮아요. 분명히 머릿속에는 떠올랐을 건데 근데 이 몰라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떠오른 말을 당신에게 말해도 당신은 정말 몰라요. 당신이 몰라요. 그리고 귀찮아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되게 길게 설명하거나 긴 내용을 듣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길게 전해지는 이야기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책이죠. 책. 왜냐하면 책을 차분히 읽고 어떤 문장이고 어떤 걸 말하는지를 본인이 꾸준히 생각하면서 접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과정을 싫어하죠. 너무 내가 긴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요라고 나오고 그것을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요가 있습니다. 몰라요. 왜 몰라요야?
그래서 왜 너는 그 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냥요. 연결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요가 몰라요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저는 아이들하고 생각하는 수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 왜 여기서 빨간색을 썼냐? 이런 것을 저희가 소통하는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냥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보일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말했던 왜요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1, 2학년 친구들은 끊임없이 생각해요. 저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지만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어떤 보여지는 새로운 현상이든 무엇이든 저게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혹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삐졌어요. 그 친구한테도 왜 속상하니? 아 그냥요. 이렇게 대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 그냥요야 몰라요는 한마디로 몰라요는 설명하는 거에 대한 귀찮음, 그냥요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아이들은 위 나이 때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나이고요.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느리게 이해하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귀찮아요. 이 말도 참 아니에요. 참고로 이 네 가지 문장은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장 공감하신 네 개의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귀찮아요. 아이들 체육활동 좋아할 것 같죠? 자, 이제 체육하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놀아라 하면은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피고할까? 축구를 해볼까? 선생님이 이끌 때 귀찮아요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규칙이 생겨요. 일정이 바뀌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심지어 보드게임을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본인들끼리 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만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세상이 만사가 귀찮아요가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위에 분들에게 되게 반감 가지고 있는 세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세대, 천천히 다가오는 자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세대, 그리고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세대입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들으시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이 네 가지 부분을 어떻게 수업에서 녹아내고 이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저랑 얘기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 부정적인 거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있습니다. 보여드릴 예상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실제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 모습인데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초등학교 친구들의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화면 보이시죠? 네.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 종이접기 좋아하고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끼어들어서 선생님과 같이 잡아볼까? 하면은 그것을 굳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 친구들을 보세요. 카메라를 들이대도 카메라 들이대도 자신감 있게 본인이 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네.
잠시만요. 아이고. 아, 네, 여기서 봐야겠네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고요. 종이접기를 하다가 끼어들면 그냥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자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되게 강한 세대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여기서 지우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우개 싸움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지우개일까요? 싸움일까요? 싸움이죠. 싸우는 걸 좋아해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고르는 게임도 싸움이고요. 고르는 놀이도 싸움입니다. 지우개 싸움? 네, 띠리라이라까지와 띠리라이라. 경기 한번 해봐. 자, 방금 왜 이렇게 얼굴을 들이댔을까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또 뭘까요? 웃기는 겁니다. 웃는 거. 얘들아 너희 뭐 하고 있어? 보드 게임이에요. 자, 여기 뭐 하고 있냐면 게임 만든 거야? 아니, 보드 코디 게임. 이거 이렇게 자, 코디 게임이라고 저 어렸을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의상을 그려놓고 손가락을 딱 멈춰가지고 예쁜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건데 이걸 왜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랜덤하게 정해지는 것 성질, 랜덤하게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특징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보기에 지금 보는 것, 시각적인 자극에 되게 약한 세대라는 거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이접기 뭐 만들어? 생 뭐예요? 자 여기는 뭐 만들어?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려 봤는데 이 초등학교의 특징은 아까 방금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잘하는 것을 더욱더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는 뭔가 대결하고 랜덤으로 결정되고 웃기고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열심히 뛰어다니죠.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여기다 종이를 줬을 거예요. 이 종이 출력해달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걸 정확히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 것 같은지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왼쪽에다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럼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 적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머리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손으로 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또 손으로 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발로 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발로 하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한 짧게 2분 정도만 드려볼게요. 2분. 멋있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우선 여기다가 적어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랑하고 있고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쉬는 시간은 단 10분이라는 겁니다. 10분.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혹은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4가지의 말을 쓰는 아이들의 심리를 대충 말씀해 드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뭘까? 손으로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뭘까? 발로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뭘까?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뭘까? 구체적인 활동을 좀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걸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의 말에 이제 아멘 하면서 따르는 걸 싫어하는 나이대가 되었고요. 점점점.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을 말하고 길게 천천히 오는 자극을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종이접기, 본인이 잘하는 종이접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또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1분 뒤까지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요즘의 아이들은 머리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싫어할까요? 손으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 걸 싫어할까요? 발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 걸 싫어할까요? 지금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런 정보들을 드렸는데 자,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가 되신 선생님은 또 손들기 기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손들기 기능 발표하시면 이제 커피 기프티콘이 또 한 걸음 또 순식간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자,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없으신가요? 2, 네, 오현경, 전주 기린업계 오현경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많이 못 썼는데. 보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기 보면은 좋아하는 거. 네, 오현경 선생님 혹시 제가 PPT에 음성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지금 좋아하는 거에는 유튜브 보는 거, 손으로 유튜브 보고, 폰게임하고, 화장하고, 슬라임들을 좋아하고, 아, 실뜨기를 싫어하고, 계산을 싫어하고,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손으로 든 것들 중에서 좋아하는 자극들은 유튜브, 게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빠르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요하지 않아요. 유튜브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네이버 지식인도 뭐 다음도 검색하지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다 바로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쫙 알려주니까 생각하기 귀찮은 것을 얼마든지 손쉽게 자기가 크게 하지 않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게임들 내가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자극이 돼요. 남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에 비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공부를 내가 10분 동안 했으면 10점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게임의 특징은 내가 10분을 투자하면 10분을 투자한 만큼 레벨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죠. 아이들이 내가 투자한 만큼 바로바로 내 눈으로 보이는 자극이 있어요. 기다리고 오랫동안 내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싫어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뜨기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를 때 친구들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알고 있을 때 실뜨기 할 사람 이렇게 모여요. 계산 정말 싫어하죠, 아이들. 네, 또 혹시 보여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정지현 선생님, 이름 2번 불리네요. 자, 정지현 선생님도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 한번 해주시고 발표해주세요. 저는 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슬라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딸아이인데 슬라임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얘기했을 때 생각하기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싫어하고 네. 그리고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 읽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임이 2번이나 나왔어요. 아이들이 슬라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단순한데 아주 눈이 화려하죠. 단순해요. 내가 거기다가 무언가를 많이 할 게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이따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과를 만들 필요 없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유튜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라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거품을 만든다든지 뭐 버블을 만들어서 터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주 빨리빨리 반복해서 내가 실패해도 망하지가 않아요. 한 번 실패, 다시 도전. 그러니까 얼마든지 빨리빨리 내가 이것을 수습하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고 또한 이걸 잘하게 되면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의 실태입니다. 생각을 싫어하고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고. 그럼 또 발로 아직 하나도 안 나는데 발로 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은 바로 뛰기입니다. 뛰기. 뛰어다니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럼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빠른 자극을 나에게 쉽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모든 것들을 10분 안에 여러 번 진행해요.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10분이란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지나 있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의 신방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가면 되게 놀랄 때가 많이 있는 게 제가 어떤 우리 반 아이의 신방을 갔어요. 학교 이제 끝나고 같이 놀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의 친구가 저도 같이 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오늘 같이 놀자. 넌 몇 시까지 놀 수 있는데 근데 그때가 3시였거든요. 네, 저 시간 있어요. 3시 15분까지 놀아도 돼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15분을 놀자고 지금 나에게 왔다는 건가? 그동안 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15분 동안 정말 많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시간적인 개념도 저희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분만 기다려보자. 이것이 거의 아이들에게 사형선고죠. 사형선고. 저희 분반에 벌칙이 있는데 그게 1시간 동안 저랑 가만히 앉아있기예요. 40분 내로 모든 아이들이 큰 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아이들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 질문에 답해볼 수 있을까요? 중학생 아이들을 제가 대상으로 한번 유튜브를 알아봤어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중학생 요즘 친구들 혼자 또는 어떻게 놀까요? 혹시 여기 맞춰보실 수 있는 분? 요즘 아이들은 이러고 논다.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요즘 중학생들은 이러고 놀아. 아니면 여기서 라떼를 얘기하셔. 여기 서울북북교의 백도엽 선생님께서 하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도엽 형제님입니다. 뭘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중학생은 요즘 핸드폰을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에서 뭘 좋아할까요? 유튜브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거. 그러면 혹시 보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반인데 그래도 네. 하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또 이유가 뭘까요? 왜 중학생들은 유튜브와 휴대폰에 빠져 있을까요? 우선 현실보다 훨씬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게 많아서 네. 네. 죄송합니다. 현실에 없는 새로운 자극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것도 맞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요? 혹시 또 맞춰보실 분? 네, 이지수 선생님.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이들이 PC방 가거나, 뭐 코인 노래방을 간다거나,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아, 중학생들은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PC방과 뭐 코인 노래방,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계실까요? 네,
강릉 명중록교회 김진아 선생님. 네, 아이들끼리 자기들만의 소통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 소통하는 걸 좋아할 것이다, 아이들끼리. 네, 아이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통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왜 그걸 아이들끼리 할까요? 본인들끼리의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서 그럴 것 아, 같아요. 본인들끼리 재밌는 것을 더 공유하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또 계실까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정답이 있을지 볼게요. 수많은 이제 중학생들이 이것을 봤던 중학생들이 뽑은 건데요. 짜잔. 지금 여기 결과 나온 것은 좀 여러 가지 결과예요. 예쁜 카페 찾아다니기. 혹시 그리고 여기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인증샷 찍기. 이것이 사실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학생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용돈이 뭐 카페를 다닌다든지 맛집을 돌아다니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중학생한테 뭐 먹고 싶어? 마라탕이요. 뭐 먹고 싶어? 뭐 쌀국수요. 메뉴들이 엄청 다양해요. 저는 제일 맛있는 게 무조건 짜장면, 햄버거, 탕수육 이렇게 커서 치킨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어떠한 심리가 있을까요? 중학생들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동경하는 바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특유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싫어하지만 그 어른들의 문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되게 특이한 심리예요. 어른들의 나를 이해해 주는 길 바라지도 않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잔소리들을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어른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의 고유의 문화였던 뭐 맛집을 다닌다든지 카페에서 서로 중요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접하면서 모든 이제 세대에 거르지 않는 많은 정보들이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내가 보기에 멋진 어떤 셀럽들이 맨날 카페에서 브이로그를 올리고 맛있는 거 찍으면서 인증샷 찍고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런 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좋은 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친구들하고 카페를 가보면 물론 고등학생쯤 되면 일단 얘기가 통해요. 그럼 중학생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각자 휴대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카페의 정확한 목적성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이 하고 내가 동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요즘에 유튜브도 또 한물 갔어요. 릴스라고 아시나요? 릴스는 지금 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틱톡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래픽을 입히기가 참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한테는 유튜브는 보는 것보다 찍는 것에 훨씬 더 자극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속된 말로 다들 관종이에요. 관종. 관심 종자라고 하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 관종은 욕이었어요. 저기 관종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이것은 너무 창피한 말이고 나댔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관종이래요. 저는 관심 바란대요. 그래가지고 대답도 특이하게 하고 웃기게 하고 남들이 입는 것보다는 저희 때는 누가 이걸 하면 다 해야 돼요. 누가 이 옷을 입으면 짜르륵 입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나만 좀 더 특별한 걸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띄고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모두가 관심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네, 혹시 여기서 말해볼게요. 그럼 남학생들은 뭐 하고 놀까요? 남학생들은 계속 차고 놉니다. 남학생들은 손으로는 던지고요. 발로는 찹니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바뀌지 않는 남학생들의 특유의 성질이에요. 손에 잡히는 건 던져야 재밌고요. 발에 단 건 차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온 건 때려야 재밌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고를 내죠. 아직도 특히 그래서 남학생들 보고 어리다고 하는 이유가 그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자극에 조금 더 많이 끌려다녀요. 그래서 릴스를 찍거나 틱톡을 찍는 이런 시각적이고 남들에게 관심을 받는 자극에 더 무딥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 더 노출되는 것은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것에 이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자극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요즘에 어떤 걸 좋아할까요? 봤더니 이런 걸 좋아한대요. 아마 여기 자매님들은 아실 텐데 집게 곱창머리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인기가 살짝 지나갔어요. 이게 한 2, 3개월 전까지 엄청 인기였는데 지금도 학교 가면 이 집게끈 모두 있어요. 여학생들 반에 가면. 그런데 전 좀 의아했던 게 이 집게끈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머니들의 좀 상징적인 아이템이었어요.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머리를 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면 약간 이모 느낌 나고 그런 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어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와, 쟤 좀 있어 보인다. 나이가 있는 그런, 근데 그냥 나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셀럽들의 그런 나이가 있는 분들의 그런 문화들을 동경하고 본인도 그런 성숙한 사람, 아이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고, 귀여움 받는 것과 아이 취급받는 것이 달라요. 나는 귀엽고 애교 있고 이런 매력 있지만 성숙해. 이런 것이 요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토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요즘 학생들은 생각으로 하는 걸 뭘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것을 무엇을 싫어하고, 발로 하는 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해요?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보고 계십니다. 요즘 학생들이 자, 이게 한 2년 전에 엄청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한 고등학교 복도의 풍경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즘 학생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은가요? 혹시 손, 발, 머리 여기다가 적어주신 분, 발표해 주실 분 계실까요? 방금 영상을 보면서 웃음이 나셨나요? 왜 저래? 라고 생각하셨나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저게 웃긴가?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저 아이들이 웃는 걸 보고 아유 귀엽다는 분도 계실 거고, 아이들이 웃는 거 보고 같이 웃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발표자 안 계실까요? 요즘 학생들 손, 발, 머리에 어떤 걸 채우셨나요? 이제 한 6분 남았습니다, 선생님들.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야 됩니다. 한두 개라도 적으셨어도 괜찮습니다. 10, 9, 8, 7, 6, 5, 저는 계실 거라 믿습니다. 4, 3, 2, 1, 5.
와, 이분 정재영 선생님 만약에 아무도 추천 안 받으면 이건 정재영 선생님 삐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적진 않았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생각해 주시겠어요? 보면 좀 이렇게 튀는 행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영상에 보면 네.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저도 남녀공학 학교를 나왔는데 그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서로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게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 그냥 튀는 행동을 좀 네. 그런 거를 재밌어하고 또 그러니까 그게 남녀를 이렇게 저희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리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렇게 섞어서도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이렇게 튀는 행동과 그다음에 그런 걸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 여기 이 친구들 아까 앞에 보였던 제가 요즘에 이 학생들의 특징 진짜 좋아합니다. 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심 받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그 관심 받는 것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가치 있는데 어딜 통해서 관심 받는 걸 좋아할까요? 어떤 감정을 통해서? 대부분은 유머입니다. 유머. 웃긴 것에 엄청 집착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관종을 좋아하는데 엄청 싫어하는 말이 진지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지충. 나의 진지하게 고민을 하거나 나의 진로를 그려보거나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는 노잼이 엄청나게 큰 자극이 되는 말이에요. 야, 너 관종 같아. 맞아, 관종이야. 근데 너 개노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애들은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극으로 좋아해요. 재밌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안 갖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요즘 아이들의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교사들이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성경을 재미있게 우선 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열 때 처음부터 진지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머와 재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진지한 것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건 남녀공학. 요즘에는 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때도 물론 어떤 세대나 학생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요즘에 그것을 잘 표현하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모쏠이라 그러면 놀래요. 선생님 얘 모쏠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모쏠이 별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 문화 중 하나가 등교하면서 사귀어요. 초등학교 이제 학교를 가요. 가면서 만나서 얘랑 사귀기로 했어요. 그리고 2교시 시작하기 전에 헤어져요. 그러면 사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도 연애를 해봤어? 뭐 누구랑 만났는데? 쟤요. 진짜? 얼마나 사귀었는데? 2시간? 2시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짧은 시간도 사귀어요. 이 짧은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모쏠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저는 왕따로 알아요. 왕따.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유튜브와 영상이죠. 어른들만 보고 있었던 그러한 연애의 모든 문화들이 남녀가 있는 모든 문화들이 아이들에게도 필터 없이 다 들어가면서 어른들끼리 가지고 있던 인식들이 아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셀럽처럼 안 입었으면 좀 부족해 보이는 거고 연애 안 해봤으면 어른들끼리 에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안 해봤어?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래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요즘의 아이들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가 정리한 요즘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빠른 세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올라왔던 동영상도 한 30초 내죠.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것을 싫어하고 빠르고 자극적인 거, 유튜브, 게임, 내가 어떤 거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있는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눈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점점 복음이 어려워져요. 너도 언젠간 죽어.
근데 지금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인데 그거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능동적이지 못해요. 이 아이들은 정보를 골라서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은 유튜브의 알고리즘들이 이 아이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동적으로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밥을 뭐 먹을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가 심지어 이 게임이 왜 좋은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장래희망이 뭔지, 내가 이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요, 몰라요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해본 적이 없고 본인이 고민해서 결정해 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너의 생각을 말해봐.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너는 크게 커서 뭐가 될래? 이게 요즘 아이들한테 꽤나 어려운 질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도 있죠. 밥 먹는 거 골라주는 거. 내가 못 고르니까 선택장애라고 하죠. 이것이 초, 중, 대, 고 다 있습니다. 요즘에. 심지어 저희 교회 청년들도 아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튜브에서 많이 파생되고 있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감정에 예민한 세대입니다. 사랑과 연애, 남녀 간의 모습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이 사람이 나를 그래서 MBTI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가 더 중요해? 요즘 아이들이 듣는 가요의 주제도 여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모습 중 하나가 차별을 몹시 싫어해요. 차별. 이 사람이 어떤 결과로서 나를 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하고 못했다라는 말도 되게 싫어하고 무작정적인 사랑과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거에서 가장 가벼운 감정인 웃음이라는 감정에 관심이 많고요. 유머. 그런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 이성적인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능동적인 것을 안 좋아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거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가볼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우선은 맞춰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눈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우선은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갔던 것처럼 저희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했던 게 저희들도 좀 빨라져야 됩니다. 진행이. 기다리는 시간과 이것들을 최대한 짧고 대답을 듣는 것도 최대한 짧게 대답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유도하셔야 돼요. 대신 그것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길게 보는 것이 아니고 빨리 생각해보고 제한 시간을 짧게 주고 금방 앉아있다가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이것을 봤다가 입을 금방 만져보고 있다가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도 금방금방 쓸 수 있게끔 짧게 쓸 수 있게끔 이런 호흡을 가져가야 되고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넓게 자 지금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보다는 이 모습과 이 모습 중에서 뭐가 더 순종한 모습일까 이런 조금 더 아이들이 선택하기 쉽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차츰차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넓힐 수 있도록 조금 더 제한적인 질문지 제한적인 형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밑에 있는 감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친구하고 같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알아서 트러블 하면서 막 겪게끔 해결하게끔 할 수가 없고 수동적인 친구들이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1번 무슨 행동하지 않기. 또 무슨 행동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여기에 어떠한 행동 규칙들을 줘야 요즘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감정을 좀 존중해 주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를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중에 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예민해서 우선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조언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생각과 본인만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선은 아이들의 편이 좀 되어주는 것이 목표. 그래서 그 공감을 하되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쪽으로 좀 끌고 올 수 있을까? 공감을 하되 이 공감의 능력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어떻게 공감하면서 분반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주도 다다음 주에 그런 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늘은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여기와 관련돼서 질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그 그림에다가 3장 뽑으라고 했잖아요. 한 장의 그림에 한쪽에는 선생님, 한쪽에는 아이들을 그리시면 되는데 그 아이들을 그리실 때 다른 점에 초점을 좀 맞춰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뭘까? 선생님이 손으로 하는 것과 아이들이 손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 발로 하는 것 중에 또 차이점이 뭘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 이것을 위주로 미리 한번 생각해 와 주시면 다음 수업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아이들은 빠르고요, 수동적이고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빨라져야 되고요, 틀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해봤던 아이들, 요즘 어떤 아이들인지를 지금 공부합니다. 아무래도 줌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데도 저희가 좀 오래 걸리고 준비를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화면을 바꾸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이 줌 기능을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오늘보다 좀 더 매끄럽게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선생님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우선 화면에 오늘 가장 잘 참여하셨던 것 같은 선생님 이름 한 번만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모두? 자, 1분 정도만 한번 여기 넘겨보시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셨지. 아직 들지 말아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화면에 들어주시면 제가 아마 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네, 체크를 해보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셨는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정재훈 형제님, 이진숙 자매님, 정재훈 형제님, 정재훈 형제님, 전재훈, 이진숙 자매님. 그리고 네, 정재훈 형제님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정재훈 형제님, 그리고 진숙 자매님도 있고요. 그리고 정재훈 형제님과 진숙 자매님과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이진숙 자매님이랑 안은선 자매님 해서 총 3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명주교회 정재훈 형제님, 이진숙 자매님, 안은선 자매님께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 듣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잠시만요.